예, 제가 처음으로 발언권, 주도권을 얻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하고 우리 정세균 후보님하고 이제 뭐 하나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기본소득 재원 마련 때문에 열심히 물었는데 결국 답은 못 듣고 시간만 허비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 재원 마련에 대해서 조금은 잘 준비를 하셔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보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세금 많이 쓰는 이런 그 정책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 되게 걱정이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못한 그런 정책을 이야기하는 건 복지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세균 후보님, 그 미래시야 통장과 관련해서도 이 기본적인 재원 마련이 세금이죠. 물론이죠. 저는 이제 그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을 해서 그 상속세 증여세를 잘 굴려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자. 혹시 하다면 또 뭐 일반 회계에서도 지원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앞으로 상당 기간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뭐 제안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우리 뭐 기본소득 혹은 이제 기본자산, 미래시야 통장, 그리고 아까 이낙연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군 제대자들에 대한 3천만 원 출발자금, 이런 부분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는 지금 국가부채 천조 시대가 됐잖아요. 내년도에 예산안 수립되는 걸 기사로 보시면서 국민들이 허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자꾸 이렇게 우리 민주당이 우리 세금, 재정 동원하는 이런 것을 물쓰듯이 쓰는 정책으로만 자꾸 이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원래 저는 그 예결위원장 출신입니다, 제가. 그리고 예결위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 문제, 저출생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 건전성보다 더 우선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미래시야 통장 공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그야말로 국가 찬스를 청년들에게 주는 것이면서 아마 저출생 문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우리 국민들에게도 자산을 형성하고 중산층의 길을 열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한쪽으로는 국부펀드라고 하는, 그리고 한쪽으로는 가치성장 주택이라고 하는 내 목돈 마련, 노후자산 마련, 그리고 내 집 마련, 이 두 길을 설계를 했는데 여기에 특히나 그 국부펀드는 세금이 전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토론할 때요, 정세균 후보께서 국부펀드 뭐 생각은 좋은데 이게 7%가 되겠냐라고 이제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제가 그때 어떻게 반박의 말씀을 드렸냐면, 금리가 낮더라도 주식시장이 화랑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 모든 펀드들이 다 지금 뭐 10% 가까이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 국부펀드 7%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도 혹시 걱정하고 계시나요? 예, 걱정하죠. 왜냐하면 노르웨이의 펀드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낸 펀드로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도 4.4%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이 작년에는 9.8%가 수익률을 냈는데 그 전해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내는 펀드가 별로 없고요. 또 이 펀드라는 게 뭐 주식이든 뭐든 간에 시장이 우리 뜻대로 아니면 우리 희망대로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펀드가 국민의 자산이라면 국민들께서 만약에 이 펀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때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정세균 후보님께서 그 통계 자료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이게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 투자를 다들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치, 20년치, 30년치를 봐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지난 30년 동안 6.27%의 연간 수익률을, 평균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도 지난 10년 동안 6.78%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 투자 지분을 너무 국채에다가 너무 많이 묻지만 않아도 충분히 되고요. 우리 그 노르웨이 연기금부터 다른 나라의 대부분의 연기금들과 국부펀드가 다 10%의 지난 10년간의 평균 수익입니다. 그래서 국부펀드가 7%라고 하는 건 오히려 낮게 잡은 거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글쎄요, 뭐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연금이 있고 또 KIC가 있는데 이제 공적연금은 그 두 개가 중심이죠. 다른 작은 것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쪽의 펀드들이 잘 운용을 하면 될 일이죠. 그래서 그걸 다 하나로 모아서 만약에 하나로 모아서 잘 되면 다행인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적인 일 또 국정은 항상 잘 될 경우와 잘 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되면 좋지요. 그러니까 저도 뭐 충분히 그 걱정스러운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연금과 KIC가 투자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외환보유도 다 그 안전을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국부펀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다. 거기에 우리 국부펀드에 우리 국민들의 목돈, 우리 국민들의 적립금 이런 것들이 같이 묻어서 자산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자산 성장의 길을 여는 거죠. 특히나 나라가 뭐 반도체, 자동차, 선박 팔아서 수출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도 이런 국가 자산을 잘 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 이미 노르웨이 연기금, 또 중국 투자청, 싱가포르 투자청 등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수출로만이 아니라 우리 자산을 통해서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국민 자산 5억 성공 시대를 열자는 제안입니다. 아니 이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운용을 잘 해야죠. 네. 지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그렇죠. 그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식 비율을 좀 높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고요. 우리 박 후보께서 3대 기득권을 타파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금과 정규직과 의사. 이걸 3대 그 기득권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 의료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는 사실은 공공병원도 확충을 해야 된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이전 신축을 해야 된다. 또 정 후보님 조금 끊어서 가시죠. 50초가 훌쩍 지났으니까요. 조금 끊어서 가시고 박용진 후보. 우리 정세균 후보님의 질문이 뭔지를 몰라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첫 질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 50초 끊어져서 제가 그러면 잠깐 그 설명을 먼저 의료 분야 드릴게요. 설명하시고. 그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원격 진료를 좀 이렇게 열어보자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 아마 정세균 후보님께서 총리 시절에 이 부분에 길을 여신 것 같아서 지금 전화로 진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비대면 진료 길을 열었는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가 많으니까 일부 진료 과목과 일부의 상황에 맞춰서 원격 진료의 길을 좀 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의 길도 좀 이번 기회에 열자. 근데 거기에 자꾸 우리 의사 집단들이 반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하면서 의료의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 의료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저는 이 코로나 중대본부장으로서 이제 의정협의체도 지휘를 한 적도 있고 해서 적정한 노력을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박 후보의 그 공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질문을 하면 이제 이렇게 답변하고 또 질문하면 그게 50초 룰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거기에다 이 스마트 시티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SOC를
이걸 이 없앨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주변의 그 땅을 잘 활용해도 되고요. 지금은 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자, 박 후보. 예, 그 김포공항 그 부지에 스마트 시티를 짓는 건 애초에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옮기기 위한 그 전제에서 시작됐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제가 마무리 말씀 비슷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공무원 그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비슷한 말씀하신 줄 알고 되게 고마워했는데 국민연금에서 100만 원 소득을 좀 보장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초연금 플러스 나머지를 어떻게든 100만 원 채우는 거. 근데 오히려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방향이었는데 세금으로 더 연금을 더 보장해주는 기업은과는 무관하게 연금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쓰는 그런 연금 개혁과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남은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 후보님. 예. 그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적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노후 소득 보장이 안 되어서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높은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면 경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30만 원을 받으시잖아요. 거기에다가 국민연금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연금을 공적연금을 합쳐서 100만 원이 넘어가면 해당 사항이 없고 그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최소 보장을 100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는 해당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공약을 한 것이고요. 또 연금 개혁과 이것과는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보장을 하자는 것이고 연금 개혁은 별도로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